네, 미국과 유럽 상황 그리고 나왔던 이슈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중국과 일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어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오늘장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 재정절벽 우려로 니케이 지수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 일본 증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니케이 평균 주가 같은 경우는 조정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간 주가 상승으로 기술적 지표가 좀 과열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나 정밀 기계 같은 수출주 쪽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철강과 같은 소재주를 중심으로 해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말이기 때문에 엔화 결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엔화가 다시 절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외 펀드들이 주도한 아베 트레이드,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하고 엔화를 매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청산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1달러의 그 82년대가 깨진다면 로스콘 물량들이 출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 하락폭이 더 커질 위험도 있는 상황인데요. 12월 16일 중의원의 그 정권 교체를 앞두고 금융 완화책이 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행과 부동산, 정보통신, SNS와 같은 외부 환경에 덜 영향을 받고요. 또 각 정당이 내놓는 인플레이션 정책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그런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니가 전지 사업을 대만 홍하이 정밀공업이나 국내 투자 펀드들의 매각하는 부분들을 교섭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매각이 만약 성사된다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주가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중국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부진합니다. 1970선까지 내려앉았는데요. 네. 오늘장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오늘도 좀 불안한 급등락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증권 당국이 연기금을 통해서 주식 매수를 독려하고 있고요. 또 국유 기업에 대해서는 자사주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수급 개선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약세장을 되돌리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국 증시는 여전히 내후 외환의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요. 최대 수출 지역인 미국이 재정 절벽의 해결이 좀처럼 진전되지를 않고 있고요. 통상 마찰 확대뿐만 아니라 위안화 절상 압력도 커지고 있는 게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세 조기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중국 내에서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강해지고 있고요. 또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분식 회계 보도가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들은 여전히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좀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수급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세장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 전망을 하셨는데요. 바로 다음 달입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의 목표 성장률과 금융정책 방향 어떻게 결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내년도의 GDP 성장률 목표는 한 7.5%로 올해와 같이 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융정책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중립적인 금융정책을 계속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올해와 좀 다른 점은 재정적자 수준이 GDP 50%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안정성장을 위해서 인프라 건설을 내년 초부터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100조 원이 넘는 철도 건설 사업을 비롯해서 900조 원이 넘는 7대 전략 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지방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세부 프로젝트들이 계속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에서는 3월달 전인대에서 국무원의 27개 부처의 장관이 교체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11월 개최된 공산당 당대에서 2020년까지 경제 규모나 소득을 2배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형 성장이라든지 녹색 성장 그리고 소비 주도의 경제 발전 모델을 바꾸고 산업 구조 조정을 좀 빨리 하는 이런 쪽의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주시장에서도 정책 수혜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내년 3월 달을 전후해서는 좀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산업 구조 조정에 따른 하반기 경기 하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 반등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런 부양책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반등폭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연구원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요일장 아시아 증시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시아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